의문의 바이러스 괴담. 추웠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다. 체온도 정상이었고 다른 질병이 의심되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고 쉬었다. 며칠이 지나도 이 강추위가 물러가지 않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선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다. 사실 병원엔 정신적인 이유나 특정한 사정으로 증상 없는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의사는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라 생각했는지 진통제 처방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기까진 친구들한테 꾀병으로 병원 가서 진통제 받아온 놈이라고 놀림받을 해프닝이었지만 내가 걸렸던 이유를 모르는 추위가 전염성이었단 게 밝혀지고 세상은 뒤집혔다.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공기 감염이란 것도 아니고 감염자와 단순 접촉 시 감염 확률이 90% 정도였지만 증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건 첫째로 감염자들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고 둘째로 감염자들이 참을성만 있다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게 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격리당하기 싫었던 감염자들은 당연하게도 감염 사실을 숨겼고 방역당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감염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뒤늦게 당국은 공항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지만 이미 감염 초기에 외국으로 이 증상 없는 질병을 치료를 받으러 갔던 부자들이 다수 있었기에 이 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감염자들이 느끼는 추위는 점점 강해져 갔다. 증상이 심각한 이들은 외부의 열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도 계속 추위를 느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장판을 들고 자도 추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 병에 대한 일종의 치료법이 퍼진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동영상에선 어떤 사내가 자신의 손을 불로 지지며 따뜻하다고 웃고 있었고 며칠 뒤엔 그 사내가 집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세상이 정상이었더라면 아마도 미친놈 취급받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신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누군가는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불에 손을 갖다 대었다. 놀랍게도 불에선 통증이 아닌 따스함이 느껴졌고 추위에 떨던 감염자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마약, 그 이상의 쾌감을 주었다. 유튜브에 사내가 오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운이 좋았던 사망자들과는 달리 생존자들에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신 화상으로 피부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했고 옷도 입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전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은 감염자들은 온몸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태로 수법을 바꿨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옥상에서 불을 지르고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들 또한 잠깐의 따뜻함을 주는 그 불길이 결국 자신을 죽이고 만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었다. 하지만 불이 주는 따뜻함에 대한 쾌감과 중독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초월했다. 어쩌면 추위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들은 불타오르며 행복감에 젖어 추락했다. 그들이 과거 비웃던 불나방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수가 기존 인구수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조금 늦었다면 늦은 그 타이밍에 이 강추위의 진짜 치료법이 발명되었다. 사실 치료법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치료법은 추위를 지각하게 해주는 신경회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말은 쉽지만 중요기관을 건드리는 중대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고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수술은 당연하게도 의사와 연줄이 있는 사람, 권력자, 부자 순으로 진행되었고 나 또한 일반인이 평범하게 수술받는 그 순서에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따뜻함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이유 모를 엄청난 열을 느꼈고 자연치료가 가능했던 이 질병은 인류를 두 번째로 위협하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